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고 그 방사선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신기한 방법이에요. 중입자 치료기의 특별한 점은 더 무거운 입자를 사용해서 암세포의 DNA를 더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기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어서 치료 횟수도 줄고 회복 시간도 짧아져요. Welcome to Dustin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의학기술이랑 산업기술이 손잡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암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더 좋아진 수술 기술과 장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입자 치료기 같은 최신 장비 덕분에 암치료 성공률과 환자들의 생존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기대되고 있어요.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고 그 방사선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신기한 방법이에요. 중입자 치료기의 특별한 점은 더 무거운 입자를 사용해서 암세포의 DNA를 더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기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어서 치료 횟수도 줄고 회복 시간도 짧아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대만 등 나라에서 중입자 치료센터를 운영 중이고 일본이 제일 많은 7곳을 가지고 있어요. 중입자 치료는 대부분의 고형암에 적용할 수 있고 치료기간도 짧고 부작용도 적어서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해요. 1994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을 때는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았는데 2006년까지 1600명의 암 환자를 치료한 결과 생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한국의 평균 완치율 38%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효과였어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 효과를 보고 빨리 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중입자 치료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 같은 유명한 병원도 2026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국립중앙암센터가 2007년에 양성자 치료기를 들여온 뒤로 이제는 꿈의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상급 종합병원들도 중입자 치료기 도입 계획을 세우고 암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는 16번째로 크고 멋진 중입자 치료기를 설치하고 가동 중이라 해요. 이 기기 덕분에 암 치료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서울대병원도 부산기장암센터에 기기를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하니 2027년이 되면 더 많은 환자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주대병원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26년부터는 제주에서도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서울 아산병원도 뒤질세라 2027년 청라에 새로 생길 병원에 이 치료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에요. 고대의료원도 남양주와 과천에 새 병원을 열 계획인데 여기에도 중입자 치료기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연세대의료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가장 먼저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암 치료의 새 장을 열었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환자분들에게 중입자선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면서도 정상세포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요. 특히 회전형 치료기는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지 중입자선을 쏠 수 있어서 더욱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설치된 이 치료기는 정말 크고 웅장해요. 지하 2층부터 4층에 걸쳐 있고 가로 20m, 높이 1m에 달하는 싱크로트론과 200톤이나 되는 회전형 겐트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세의료원 중입자 치료센터는 현재 전립선암 환자분들에게 중입자 치료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는 다른 고형암 환자분들에게도 이 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래요.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 이익재 소장님은 연세의료원의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된 것이 국내 암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암치료 수준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대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치료를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대병원은 부산기장암센터에서 2027년 중입자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네요.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일본의 도시바 DK 메디칼 솔루션과 중입자 치료기 계약을 맺었으며 싱크로트론과 치료실 2개, 연구용 빔라인 1개로 구성된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목표는 췌장암과 같은 난치암 정복에 도전하는 것이며 중입자 치료기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발전적인 계획과 목표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도
중입자 치료기를 들여오기 위한 준비에 나섰대요. 제주대병원은 도시바 에너지 시스템즈랑 손잡고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아산병원도 2027년을 목표로 청라에 중입자치료센터를 지을 예정이래요. 서울성 모병원 역시 뒤질세라 양성자치료기를 들여와서 2028년에 양성자치료센터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서울성 모병원까지 합류하면 더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중입자치료기나 양성자치료기 같은 첨단 기계들은 고에너지 입자로 암세포를 아주 섬세하게 제거해줘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의료기기들이 들어오면 난치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어떤 암 치료에 적용 가능하나요?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특히 선형 가속기를 사용하여 고에너지 입자를 암세포에 집중시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중입자 치료에는 주로 양성자 치료와 탄소이온 치료가 있어요. 이 치료법은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특정 유형의 암에서 효과적일 수 있어요. 중입자 치료가 사용될 수 있는 암의 예는 다음과 같아요. 1. 두경부암, 머리와 목 부위의 암으로 중입자 치료는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 암세포에 정확하게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어요. 2. 뇌암. 특히 어린이의 뇌암 치료에 중입자 치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뇌는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전립선암. 중입자 치료는 전립선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꼽히며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4. 유방암. 특정 유형의 유방암 치료에도 중입자 치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어렵거나 다른 치료 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어요. 5. 간암. 간은 높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사선 치료에서는 정상간 조직을 가능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요. 6. 소아암. 소아 환자에서는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소아암 치료에 있어서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 유형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암의 위치, 크기, 종류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중입자 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과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요.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를 목표로 고에너지 입자를 사용하는 치료법의 일종으로 크게 양성자 치료와 탄소이온 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양성자 치료도 중입자 치료의 한 형태예요. 즉,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 치료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라고 해요. 중입자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중입자 치료는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에 비해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중입자 치료가 주변 건강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작용은 치료받는 신체 부위, 암의 위치와 종류, 치료받는 암의 크기,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져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아요. 피로감. 치료 기간 동안 또는 치료 후 환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증상이에요. 피부 문제. 치료 부위의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 건조함, 벗겨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모발 손실. 치료 부위에 따라 해당 부위의 털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식욕 부진. 일부 환자들은 치료 기간 동안 식욕이 감소할 수 있어요.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치료가 종료되면 점차 호전된다고 해요.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드물게는 영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암치료 최근 현황을 소개해 드렸어요. 인류가 불치병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모습이 희망차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